반갑습니다. 한서대학교 입학관리처 신연아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 날씨도 굉장히 습하고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설명회 들으러 오신 학생분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올해 전형이나 아니면 학과에 대한 또 취업에 대한 부분들 아주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 질문 받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서 이렇게 대체를 이게 원래 저희가 지금 요새 EBS에 띄고 있는 광고입니다. 저희 비행장에서 찍었고요. 실제 저희 운항학과 학생이고요. 저희 관제탑에서 학생들이 이제 관제사 양성하는 학과에서 실습을 하고 비행장에서 학생들이 조종 실습을 합니다. 저 비행장에서 사실 많을 때는 하루에 한 800번에서 900번의 이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로 사실 저희의 이제 설명은 좀 임팩트 있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대학교는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각 산업 전반에 있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항공, 그리고 보건, 디자인, 해양 분야 친구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취업 잘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설명회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좀 관심 있는 학과를 제가 알고 말씀을 거기에 포인트를 좀 두려고 하는데 혹시 항공 분야 좀 생각하고 오셨다. 네네. 혹시 보건 있나요? 네. 해양 있을까요? 해양 있어. 네, 저희 디자인.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 다음으로 국내에서 비행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입니다. 우리 학교 비행기 50대 있어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 이러한 시설들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실습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일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 비행장이 저희 태안에 있는 이제 한서대학교 비행장인데 기숙사 앞에 바로 실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라는 게 특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운항하던 저희가 보잉 737기를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요거 가지고 예를 들면 항공관광학과 승무원 서비스, 기내 서비스 실습이나 아니면 항공정비사를 양성하는 학과의 실습을 다른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모형 놓고 하면 우리는 실제로 저 보잉 737기 뜯어서 한다. 라는 장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관련 그 항공산업 분야에 전체적으로 많은 직종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조종사, 승무원 말고도. 그래서 이런 각 분야의 취업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하고 나서도 사실은 한서대학교 친구들이 야 현장 적응력이 진짜 끝내준다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실습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교내에 이렇게 국토교통부,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이 교내에 있습니다. 조종사를 양성하는 비행교육원, 그리고 항공정비사를 양성하는 항공기술교육원, 그리고 하늘 위의 경찰이죠. 관제사를 양성하는 관제교육원이 교내에 있어서 입교를 할 경우에 이제 당연히 교육적인 시설은 물론이고요. 면장이라고 해요. 항공 분야에서는 그 면허증이죠. 면허증, 자격증을 받는 데 있어서 시험을 면제해주는 혜택 등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항공정비사가 되려면 면장을 받으려면 2,410시간이라는 실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저 기술교육원에 입교를 하면 4년 학부 과정에서 그 실습 시간을 다 채워서 면장을 받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 보잉 737기 있죠. 보통은 정비사로 취업을 하면 그 항공사에 들어가서 아니면 군에 들어가서 그 기종별로 교육을 따로 받습니다. 비행기 그 종류별로. 저희는 보잉 737기의 아예 기존 교육을 받아서 이수증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양 분야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 비행장이 그 수도권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장이 저희 태안의 안면도의 섬에 있습니다. 섬 하나가 저희 학교 캠퍼스예요. 그래서 섬 주변에 있는 바다를 20만 평을 이렇게 막아서 한서대학교 바다로 쓰고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 학교의 해양경찰학과 아니면 레저 해양 스포츠학과 그리고 실제로 해양경찰청에서 와서 교육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트 면허, 보트 면허 다 이 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디자인 계열은 사실은 한서대학교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항공 분야 우리가 인프라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메인으로 가긴 하지만 디자인 분야도 굉장히 오래됐고 학생들이 특히 산업 디자인 분야에 강합니다. 저희가 CES라고 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어떤 세계 디자인 그 최대 가전 전시회에서 저희가 대학기관으로 국내 처음으로 상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5년 동안 저희가 21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받았어요. 저희 작년 레드닷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산업디자인 분야에서는 사실은 알아주는 대학교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현황입니다. 사실 오늘 많은 대학들이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3학년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설명회 많이 들으시겠지만 보통 대학들이 막 수치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돈을 받습니다. 우리 취업률이 이렇게 좋습니다. 저희 수치적인 데이터는 사실 이 한 페이지로 그냥 가름을 할 거고요. 이 정도 규모의 학교고 취업률은 사실은 저게 대학에서 지금 공시하는 자료들이 코로나 이전 시점 기준의 취업률입니다. 실제로는 작년에 훨씬 많이 나갔습니다. 기숙사도 저희가 본교는 서산에 있어서 서산하고 우리 비행장이 있는 태안 저 정도 인원을 수용을 하고요. 사실 항공 분야 같은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면 4년 동안 비행장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장학금도 당연히 전국 평균보다 많이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 이렇게 몇백억의 돈을 받습니다. 우리 기숙사 오시면 드립니다. 장학금 많이 줍니다. 사실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당연히 이런 많은 비용들 그리고 이런 지급들 하고 있으면서 교육이나 취창업에 좀 힘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결국에 포인트 두는 건 취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취업 잘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학교 자체는 충남 서산에 있지만 재학생의 한 80% 정도가 서울, 경기, 인천 친구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세종 지역 친구들이 지역 인재 전형이 저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혹시 잘 정보를 하셔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학년 기준으로 달라진 내용은 저희가 항공학부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학부를 항공우주공학부 그리고 항공관광학부로 좀 세분화를 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희도 발맞춰서 AI 소프트웨어 학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제가 취업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취업 현황은 코로나 이후에 한 1년 3개월 정도의 현황만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보면 약간 천재지변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긴 했고요. 예상을 못했어요. 비행기가 못 뜨는 시대가 올 거라고는. 그래서 실제로 항공사 자체에 있는 고용된 인원의 한 64.4%가 휴직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 분야에 있어서 연계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단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작년부터 사실은 이렇게 다시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올해는 무조건 100% 이상 간다. 보시면 작년에도 저비용 항공사 LCC들 기준으로는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같은 이슈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희 정보 방송에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및 휴게 시간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삶의 질에 대한 여가 생활에 대한 마인드들이 예전과 정말 다르기 때문에 여객 운송에 대한 부분은 비행기가 안 뜰 일이 사실 코로나 같은 부분이 없다면 절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 취업은 국가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좀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막 움직이는 산업이 당연히 취업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은 재작년 하반기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올해만 5,000명 이상. 작년에는 각 지역 번역별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에서 다니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설명회하고 채용하고 하는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충청권에서는 우리 학교가 대표로 해서 저렇게 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거든요. 현장에서 채용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취업 분야는 직종별로 가지고 왔어요. 한 1년 3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고요. 우리 학교에서 조종사를 양성하는 학과는 이 두 개입니다. 항공운항학과 그리고 헬리콥터 조종학과입니다. 헬리콥터 조종학과는 국내에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전과자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와서 헬기 탔습니다. 그래서 군으로 사실 100%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산림청, 소방청 이런 헬기들은 사실은 군 통해서 1000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을 쌓아오신 경력직들이 가는 루트라고 보시면 돼요. 취업은 100% 갑니다. 당연히 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학교 항공운항학과는 사실은 조종사를 양성하는 국내에 있는 4년제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비행교육원 교내에 있고요. 국내에 있는 항공운항학과
대학과 중에 어느 대학도 사실은 4년제 학부 과정을 마치고 바로 민항사로 가는 건 쉽지 않아요. 민항공사에 취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원 자격이 비행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비행시간이라는 걸 채워야 되는데 우리 학교는 비행교육원이 있고 그리고 군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항과 민항, 저희가 그냥 쉽게 군항과 민항 두 개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비행시간을 채우는 데 있어서 우리 학교만큼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학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대한항공 14명,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다시 조종사 채용이 작년에 시작이 됐었고요. 대한항공 14명, 뭐 티웨이 이 정도. 그리고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에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 포함해서 102명 정도가 현재 조종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공군 ROTC로 조종자원이 20명 배정을 받은 게 있긴 한데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학교 운항학생들이 공군 쪽을 가진 않았습니다. 민항공사를 바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아시아나 그리고 뭐 제주항공 그다음에 에어부산 연계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시아나에서 와서 우리 학교 운항학과 3학년 친구들을 놓고 찍습니다. 이 친구는 4학년 졸업하면 우리 항공사 부기장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하는 연계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코로나 때 중단이 되었던 상태고 올해 에어부산이 다시 연계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최종 합격 발표가 났고요. 에어부산에서 14명의 조종사를 뽑았고요. 우리 학교에서 9명이 최종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고 대한항공 저 14명 간 친구들 중에 제가 알기로 절반이 여학생입니다. 28살, 29살 정도 되는 친구들이고 비행 시간을 저희 학교 비행교육원에서 교관을 하면서 1000시간을 채웁니다.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내 월급 받으면서 채운 거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조금 늦어지긴 했어요. 일반적인 코로나 이전 때보다. 저희가 근로시간이 한 달에 60시간 기준으로 제가 연봉 얼마 받니라고 물어봤는데 1억 2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직업을 가졌을 때 오는 어떤 뭐 명예적인 부분이나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메리트도 있지만 그걸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있어서 사실 우리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받쳐줬다라는 거고요. 네, 승무원을 양성하는 항공관광입니다. 저희 1년 3개월 동안 125명 정도가 승무원으로 진출을 합니다. 대한항공 27명부터 해가지고 이제 외항사까지 해서 많이 나갔어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정체돼 있던 부분이 같이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학과 정원이 70명이니까.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학교 관광학과는 4년제 처음 만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취업률 1위를 놓친 적이 없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업을 잘 할 수밖에 없게끔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어요. 1, 2학년 때 교수님하고 같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어학 트레이닝을 하고요. 뭐 어떤 인성적인 측면, 뭐 비행을 하면서 필요한 어떤 자질들 이런 것들을 1학년 과정 안에서 더 배웁니다. 3, 4학년 때는 조금 더 모의 면접이나 이런 부분을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고요. 저희가 하늘 위의 경찰이죠. 관제사를 양성하는 학과는 항공교통물류학과입니다. 국내에서 지금 관제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은 크게 두 개입니다. 한서대학교하고 한국항공대. 저희가 사실은 2년 동안 더 많이 배출했다. 네, 라는 장점이 있고 국토교통부 8급 9까지 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요. 관제사 면장을 받으면. 근데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관제사를 뭐 1년에 막 몇백 명씩 뽑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운항관리사라는 쪽으로도 학생들이 많이 진출을 하는데 운항관리사는 그 비행기가 단 한 대라도 있는 기관이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운항관리사를 채용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비행 동선을 짜주고 비행 스케줄을 짜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희가 대한항공이나 제주항공이나 뭐 티웨이 쪽으로 운항관리사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무인항공기학과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처음에 무인항공기를 가르친 게 미국이고요. 저희가 국내에선 첫 번째, 세계에선 두 번째로 무인항공기 학과라는 4년제 학과를 만들었는데 취업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로 학생들이 나가고 있고 취업률은 늘 100%를 찍었습니다. 정비사를 양성하는 학과는 앞에 보이시는 정비학과, 기계공학과, 그리고 항공전자공학과 세 개 어디로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기술교육원에 입교를 할 수가 있고요. 네, 항공사 저희 정비 취업은 작년에 이 정도 나갔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엔진이나 이런 중요한 정비들은 거의 다 외국으로 보내서 받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올해 4월에 첫 삽을 뜹니다. 인천국제공항에 MRO 단지가 조성을 시작을 했고요. 관련해서 저희
학생들이 더 엄청나게 잘 나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지금 우리 비행기 많아요. 우리 뭐 취업 엄청 잘 돼요라고 사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보여지는 측면이 항공이 굉장히 인프라적인 시설적인 측면이 강하죠. 활주로 있고 비행기 있고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지만 사실 저희는 보건으로 시작한 대학입니다. 저희 보건 같은 경우는 오늘 설명회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워낙 많아요. 보건 계열 학과들이. 그리고 이런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학과들은 사실 대학에서 말하기를 뭐 국가고시 많이 붙인다, 취업 잘 된다. 당연히 잘 됩니다. 네, 동네 병원도 병원이기 때문에 수요는 분명히 많이 있어서 사실 취업이 잘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한서대학교는 대학병원이 없는데 어떤 강점이 있나요? 저희는 취업처가 대부분 다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이 돼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오래됐다는 게 장점입니다. 오래된 게 왜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들어봤던 일반 대형 병원들일수록 이런 간호사나 방사선사나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 선배들이 나가 있는 병원으로 후배들을 끌어주는 게 아주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90년대 초반에 방사선학과 이런 보건계열 학과들이 대부분 다 2년제였고요.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방사선학과 4년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방사선학과 학생들만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특혜죠. 우리만 그 초음파 기사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 여학생들이 그 대형 여성병원으로 취업을 굉장히 잘하는 강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 자체가 저희가 충남 서산에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뭐 거주하는 지역이 수도권에 좀 집중이 돼 있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고 앞에 보이는 이 병원들이 저희 한 1년 3개월 동안에 실제 학생들이 나간 취업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호 쪽은 저희가 고려대병원, 방사선은 특히 연대 세브란스 쪽으로 조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고시 합격률은 당연히 저희도 95에서 100% 사이 갑니다. 해양은 넘어가겠습니다.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달라진 거는 이 정도입니다. 저희가 신설학과들이 AI 분야가 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약간 상담의 포인트는 오른쪽 전공 자율 선택이 될 것 같은데 쉽게 표현하면 무전공입니다. 이 각 계열별로 있는 학과들을 아직 못 정했어. 내가 진로를 잘 모르겠어. 내가 뭐 하고 싶은지. 그러면 요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계열 안에 있는 전공 자율 선택을 지원을 하시면 책자를 안 넣어드렸군요. 나갈 때 제가 책자 가져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계열 안에 있는 학과들로 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 우리 학교가 그냥 막 맞는 건 아니고요. 네, 국가 정책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직 진로 방향을 못 잡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아직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이 이런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1학년 때 와서 학생들이 이런 것도 체험해보고 이런 것도 배워본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희도 교육부 정책 방향대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각 계열별로 총 200명을 모집을 하고 작년부터 신설로 모집을 했었는데 저희가 자유전공학과가 있어요. 말 그대로 자유전공이죠. 네, 1학년 마치고 학생들이 택해서 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항공운항학과를 조종사 양성하는 학과로 오고 싶은데 성적이 부족한 친구들이 다 자유전공학과로 왔었어요. 20명 중에 16명 정도가 운항학과를 생각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올해 늘어납니다. 이게 달라진 점이고요. 우리 학교도 수시에서 93%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학생들이 면접을 너무 싫어해서 저희도 사실 올해 교과 전형으로 좀 인원을 많이 배정을 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전형은 이 정도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오기 가장 사실 편한 거는 교과 100전형이고요. 우리 대학식으로 환산한 성적이고 그리고 이제 성적이 좀 불안한 경우에는 이제 면접으로 가죠. 저희 한서인재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좀 성적이 불안하긴 하지만 내가 학교 생활을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잘 했고 그 내용이 학생부에 기재가 좀 잘 되어 있어. 잘 녹아져 있다라는 경우는 융합인재 전형으로 갑니다. 서류 100 전형으로 면접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요. 모든 학과 지금 수능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부담은 조금 덜 실 것 같고 오늘 세종대학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인재 특별 전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쟁률적인 측면이나 입결이 조금 더 낮게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뒤에서 제가 성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따 나가면서 책자를 앞에다가 비치를 해서 드릴 텐데 지금 성적 같은 경우는 저희 대강당에 노트 좀 갖다 주세요.
한 50개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설명이 중이에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내려와서. 네. 네, 1학년 1학기부터 저희가 3학년 1학기까지 제일 잘 본 걸 뽑습니다. 제일 잘 본 국어 2개, 그다음 제2외국어를 포함한 외국어 2개, 수학 2개, 그치, 제2외국어 포함하죠. 그다음 사회과학 상관없이 탐구에서 2개, 둘, 총 8개를 뽑아요. 그러니까 내 3년 생활 중에 제일 잘한 거 8개를 뽑으니까 당연히 성적대는 올라가고요. 보통 내가 주요교과 기준으로 만약에 3.0이야. 한서대식으로 다시 돌리면 한 2.4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1, 2학년 때 만약에 확실하게 우리 학교에 목표를 둔 친구들이면 저희는 사실 추천하진 않지만 충분히 관리는 가능합니다. 극단적으로 관리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꽤 있었고요. 저희는 사실 추천하진 않습니다만 교과 전형으로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1.0이에요. 근데 우리식으로 돌면 1.0인데 융합인재 전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항의를 하죠. 왜 얘가 떨어지면 도대체 누가 붙느냐. 근데 걔는 8과목만 1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3, 4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관리를 우리 학교로 포인트를 맞췄는데 전형을 잘못 쓴 거죠. 학교는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교과 전형을 쓰는 거고. 그래서 내 학생부나 내 성적을 놓고 어쨌든 내가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는 판단을 선생님과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고요. 저희가 한 개 전형 빼고는 다 이렇게 8개만 뽑고요. 딱 한 개 전형만 이렇게 뽑아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 내가 제일 잘하는 거 2개 영역. 국어 5개, 영어 5개, 총 10개를 반영을 합니다. 교과 투전형은 보건하고 저희가 항공학부 쪽에만 인원을 편성을 해놔서 그 부분은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진로 선택 과목은 가산점 형태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점수 깔고 가게끔 세팅을 해뒀어요. 면접고사는 사실은 교과 성적이 이제 불안한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요소로 전형 요소로 어필해서 들어오는 전형이고, 대학들이 사실 보고자 하는 거는 용어의 차이일 뿐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교과적인 질문이나 전공 질문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학교 생활에 대한 걸 얼마나 구체적으로 떨지 않고 말하느냐 정도가 끝입니다. 저희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렇게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면접 전형을, 코로나를 겪은 친구들이 이렇게 사람 앞에 놓고 말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작년, 재작년, 특히 작년에 면접 전형 그 경쟁률이 수도권 이하 대학들이 완전 정말 역대 최하였어요. 애들이 이렇게 만나서 말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교 지원하지 않더라도 타 대학 지원하시더라도 내가 좀 약간 상향으로 쓰고 싶다. 그럼 차라리 면접 전형 그냥 부딪히는 게 더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률 자체가 조금 낮게 잡히니까. 어쨌든 저희도 그래서 면접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예상 문항을 올리고 10개 정도 올리고 그 안에서 똑같이 학교생활 2개, 인성 하나 이렇게 3개를 물어보고 있어요. 항공운항이든 항공관광이든 간호든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면접 평가하는 사람이어도 이 정도밖에 물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차피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 기재되는 내용들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지원하더라도 사실 무조건 깔고 가는 건 지원 동기, 그리고 자기소개,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할 말 있어? 요거 정도는 무조건 깔고 가는 거고, 그 안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은 사실 뻔하죠. 내가 교수님이어도 이런 거밖에 못 물어봐요. 너 동아리 활동하면서 혹시 우리 학과랑 관련된 활동이 뭐가 있었어? 이런 부분들. 너 진로 활동하면서 우리 학과 혹시 생각해서 하는 활동들이 있을까? 너 무슨 과목 좋아할까? 이런 내용들인 거죠. 봉사도 이제 교내 봉사로 제한이 됐고, 독서 활동 상황이 빠지긴 했지만 실제로 다 녹아져 들어가죠. 학교생활 기록부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야?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실 정답이 없고 앞에서도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죠. 정답지가 당연히 없는데 제가 볼 때 면접의 포인트는 2개 같아요. 그날 얼마나 안 떠는 척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분위기를 좋게 이렇게 해줘도 학생들이 당연히 저도 면접은 너무 싫으니까요. 면접이라는 그 부담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떨지 않는 척 하느냐. 그리고 어떤 학과든 공학 계열이든 관광 서비스든 사실 밝은 학생을 선호하는 건 사실이고요. 면접 전형에서. 그리고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면접에 대한 정답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틀은 없지만 앞에서 들었을 때 저 친구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래 성적으로는 조금 우리 학과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저 친구 진짜 우리 학과랑 관련 있는 교과목을 좋아하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 보니까 정리가 좀 되네?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면 보통 학생들이 면접 질문에 대해서 답을 대학에서 야 그래도 1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막 많이 말을 해요. 1분이 되게 길어요. 1분 동안 나 혼자 말한다고 생각해봐. 엄마 얼굴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애들이 사실은 말을 길게 해야지, 내가 대답을 길게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활동을 막 나열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것도 했고요. 내가 간호학과 올 건데요. 나 봉사동아리 했는데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막 나열하다가 이제 흐지부지 까먹기도 하고 앞에 있던 거 다시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다양한 활동이긴 한데 면접관 앞에 여러분의 학생부가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어서 항공운항도 마찬가지고 떠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말을 할 때 있어서 약간 정리돼 보이는 거 그 정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내가 한 이 두세 가지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네가 그 안에서 뭐 했간? 너의 역할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뭐 했는지. 내가 과학 실험 동아리를 했으면 그 안에서 네가 뭐 했어? 아 저는 비커 닦는 역할이었어요. 실험 도구를 정리하는 역할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너 뭐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런 활동? 그 다음에 역할? 너 뭐 배웠어? 그거 가지고 내가 나중에 대학 와서 이렇게 쓸 거야 정도의 앞에서 들었을 때 제 정리가 좀 된다. 이런 느낌 정도만 준비를 학생부 가지고 해주시면 된다. 우리 대학 아니어도요. 다른 대학도 비슷해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용어의 차이입니다. 뭐 전공 적합성 아니면 뭐 잠재력, 발전 가능성 이렇게 대학마다 다르게 쓰는데 우리도 이 정도를 봅니다. 면접고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부담은 좀 없고요. 지금 항공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한사대학교 항공분야 오고 싶은데 관련 활동을 뭘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일반 고를 다니면서 항공 관련된 활동을 뭘 할 수 있을까? 뭐 비행장 가서 비행기를 닦을 수 있을까? 절대 없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항공은 모든 분야의 용어가 다 영어이기 때문에 네가 영어를 좋아하면 좋겠다. 항공기계공학과는 아무래도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가 좋겠다. 이런 정도인 거죠.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체험이나 아니면 독서나 이런 것들을 곁들여주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보건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지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보건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들을 좀 선호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동아리, 똑같은 봉사여도 희생, 성실, 배려, 섬세 이런 용어가 섞인 활동들을 선호합니다. 네, 왜냐하면 4년제에서 학업적인 측면은 충분히 우리가 가르쳐서 국가고시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자질이나 인성은 대학에서 가르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학종에서 보건을 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대학이든 비슷합니다. 네, 성적을 가지고 그러면은 학과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조종사 양성원 학과 성적은 저희가 우리 학교는 사실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성적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공 분야, 특히 항공운항 같은 경우는 학과가 생긴 이래 작년에 역대 최저 성적을 기록을 하죠. 코로나의 여파가 작년까지 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모집 인원을 70명에서 50명으로 일단 줄였고 그리고 각 전형별로 배정 인원을 조금 줄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성적대가 다시 올라가야 맞는 상황이 됐고요. 네, 코로나의 영향이 좀 있었고요. 작년까지는 진입이 조금 용이했던 건 사실입니다. 교과 전형 8과목 성적 기준으로는 1등급 중후반대 그리고 면접 전형은 2.1등급까지 80% 컷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항공관광학과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은 빠졌네요. 3.5등급이 평균이었습니다. 항공관광학과는 사실은 교과 성적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학과는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 또한 마찬가지 경쟁률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한서인재 전형 기준으로 경쟁률이 한 44대 1 정도 됐어요. 지역인재는 16대 1 정도 됐습니다. 모든 전형이 똑같이 면접 40에 교과 성적 60을 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전형 쓰는 게 유리합니까? 항공관광은 무조건 경쟁률 낮은 게 유리합니다. 지역인재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원 자격에서 한번 걸러주는 누구나 다 쓸 수 없는 특별 전형이 당연히 좀 유리하고요. 그러면 1등급 대 친구들은 항공관광 지원 안 하나요? 많이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4,000명에서 5,000명 사이 정도 면접을 봤었고요. 그 안에 1, 2등급 애들 분명히 있죠. 근데 학과 성적이 4.1이에요. 왜? 면접으로 뒤집고 옵니다. 1, 2등급 애들이 밀리고 3, 4등급 애들이 치고 올라가요. 그럼 한서대가 면접이 진짜 중요하구나. 실제로 40%라고는 하지만 항공관광은 실질 반영 비율이 한 50% 되나요?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와 학생들의 그 면접에 대한 포인트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한서대는 면접이 중요하대.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디를 가요? 학원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왜 학원을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세종박람회도 지금 매년 오긴 하지만 항공관광학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예뻐야 돼요. 키가 커야 돼요. 살을 얼마나 빼야 돼요. 양말은 무슨 색깔을 신고 가야 되죠? 코로나 때 마스크는 무슨 색이 가장 예쁠까요? 이런 포인트가 뭐야? 다 외적인 거. 그러니까 승무원이 주는 외적인 이미지가 직업적으로 너무 강하죠. 그래서 당연히 10대 친구들이 봤을 땐 그 포인트로 갑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 항공관광학과 서비스학과 면접을 볼 때 교복을 입자고 처음 말한 학교예요. 애들이 한 그때 120대 1 정도 경쟁률일 때 학생들이 면접을 볼 때 어떻게 오냐면 학원에서 준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딱 어필하고 해요. 머리를 승무원처럼 딱 묶고 메이크업을 싹 하고 속눈썹 막 붙이고 하이힐을 신고 캐리어를 끌고 면접을 보러 와요. 우리 학교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왜 도대체 저렇게 면접을 보러 올까? 그대로 그냥 비행기를 타면 될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공사가 아니고 그냥 4년제 학교잖아, 학교.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한 2년 정도 보다가 화장 금지 교복 착용을 했어요. 민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그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애들이 그 화장을 안 하면은 그 면접관을 바라볼 수 없다,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애들이 그냥 비비에다가 틴트 정도 뭐 이렇게 눈썹 정도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냥 학생다운 거예요. 우리가 4년 동안 가르쳐서 내보낼 수 있어요. 아까 같은 풀 세팅을 하고 오는 경우에는 솔직하게 저희는 상담할 때 야, 너 외적인 것도 되고 너 수영 CPR 자격증도 있고 수영도 한대요. 토익도 있대. 그러면은 인하공정 가시라고 저희는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학교 생활한 밝고 성실한 친구를 데려다가 우리가 가르쳐서 내보낸다라는 데 자부심이 있어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나한테 부족한 면들을 가져오는 건 저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내가 남 앞에서 말하는 걸 싫어하고 너무 떨려. 학원도 사실 요즘에는 모의 전형 형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왜 학원을 지양했냐면 그때는 친구들이 가서 막 워킹 연습하고 그랬어요. 메이크업 연습하고 머리 올리는 거 연습하고 우리가 저걸 왜 하지? 라고 했던 건데 사실은 지금은 학원들도 포인트가 그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입학하는 학생들도 주변에 애들이 자꾸 다니니까 나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조바심에 가긴 해요. 보면 절반 이상 등록을 했던 걸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관광학과든 공학계열 학과든 면접장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다 누구든 그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름 오죠. 다 똑같이 문을 열고 웃으면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쭉 쓰자 한 4-5명 정도. 근데 떨리잖아. 떨리는 상태에서 이 친구한테 말을 시키면 얘가 원래부터 밝은 앤지 아니면 얘가 학원에서 외워온 앤지가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상담을 하고 다니다 보면 애들이 자꾸 너무 외적인 거에 꽂히니까 사실 교수님들한테 많이 여쭤봐요. 어떤 학생을 뽑는지 한서대형 얼굴이 있고 대한항공 얼굴이 있대요. 없어요. 다만 똑같이 문을 열고 웃으며 들어오지만 밝은 아우라가 있는 애는 있어요. 말을 시켜보면.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고3이 제가 작년으로 기억해요. 작년에 그 어머님하고 학생이 왔는데 그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애가 이제 3학년이 됐고 한서대 항공관광이 1순위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토익 학원을 다니고 수영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왜? 라고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고3이 지금 토익하고 수영할 시간이 있을까? 라는 포인트예요, 저희는. 그런 거 와서 하는 거예요, 대학 와서. 그런 거 만약에 다 돼 있으면 2년제 가는 게 맞고요. 우리는 4년 동안 충분히 그거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거죠. 면접장에 와서 내 동아리, 내 봉사, 내 교내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게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달라라는 건데 사실 이제 3학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1, 2학년 친구가 있으시다면 그런 포인트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네, 관제사 양성하는 학과 성적 때는 이 정도가 됩니다. 2등급 초중반, 면접 때는 3등급으로 내려가고요. 정비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어느 학과로 오셔도 기술교육원에 입교가 가능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입결이 항상 항공전자공학과가 낮게 형성이 됩니다. 국내에 있는 전자공학과라는 타이틀을 가진 학과 중에 우리 학교만 항공정비사를 양성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학과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그래서 입결이 조금 낮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네, 무인항공기학과하고 기타 항공보안, 호텔카지노 한번 쭉 보시고 이따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을 주십시오.
한서대는 신소재공학과가 항공우주공학부에 있네요. 뭐 항공 유명하다고 다 엮어붙인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교육과정의 차이를 굳이 말씀드리면 국내에 있는 신소재공학과들이 당연히 금속이나 세라믹이나 반도체 가르칩니다. 저희도 당연히 가르치고요. 거기에 우리 학교 신소재화학공학과는 예를 들면 비행기 동체를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하고 가볍게 만들지? 라는 항공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이 추가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의 취업처를 조금 넓히려고 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계열 성적입니다. 저희가 간호하고 물리치료는 8개 교과 100 기준으로 2등급 중반, 방사선은 3등급, 작업치료, 치위생은 4등급대로 내려갑니다. 한서인재 전형 면접 같은 경우는 한 1등, 0.8에서 1등급 정도 교과 100 전형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순환생명의학과는 제가 알기로 국내에 9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련된 연구직, 수산질병관리사, 어의사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죠.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분야에 대한 아쿠아팜도 우리 학교에 있고요. 실습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연구직 생각하는 학생들은 진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실기 보는 학과들은 사실은 실기가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부족하고 자유전공학과는 저희가 아까 얼핏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인원을 2배 이상 증원을 했어요. 그래서 항공운항, 그 다음에 항공기계, 작년에는 그쪽으로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내 성적이 2등급에서 3등급 초반 왔다 갔다 하는데 항공운항을 직접 가진 못할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이 면접을 보고 자유전공으로 왔고요. 그럼 이제 질문이 옵니다. 차이가 뭡니까? 항공운항으로 오는 거랑 자유전공 와서 운항 선택하는 거랑.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단 내년 기준으로는 자유전공학과에 오면 1학년 1학기 그리고 길면 2학기까지 일단은 학과를 탐색하는 기간을 갖고요.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막 돌려요, 저희가. 그리고 나서 2학년 때 학과를 이제 선택하죠. 예를 들어 항공운항을 선택합니다. 그럼 두 개의 차이가 뭔가요? 졸업장에 항공운항학과는 항공운항학과로 나가고요. 자유전공학과는 자유전공학과 괄호하고 항공운항학 전공으로 나갑니다. 관련된 수업은 우리 학교 항공운항학과 수업을 똑같이 가고요. 다만 실습은 항공운항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비행교육원 말씀드렸죠. 우리 비행장을 씁니다. 자유전공학과 와서 항공운항 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미국의 비행교육원이 따로 있어요. 한서대 비행교육원이. 그쪽으로 가서 실습을 합니다. 그럼 또 물어보죠. 그럼 나중에 항공사 취업할 때 한서대 졸업이긴 한데 미국에서 비행한 건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없습니다. 미항공청 연장을 따오기 때문에 실습 시간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고요. 다만 그건 있어요. 미국에 체류하면서 드는 등록금이나 실습비는 한국에서 똑같이 이제 한국 친구들이 내는 거랑 똑같이 내고요. 가서 미국에서 체류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의응답을 편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조금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실 수도 있는데. 궁금한 게 있을까요? 제가 어쨌든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말을 빠르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알려주세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정리해도 될까요? 네. 저희 자료를 지금 그러면 나눠드려도 될까요? 제가 내려올 때 못 가져와서. 나가면서? 그럴까요? 잘 가지고 오셨나요? 앞에다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앞 나가시면. 네, 노란.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열심히 강의해주신 한서대학교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나가시면서 노란 색깔 자료 저희가 앞에다가 네임택 그 캐리어에 다는 거랑 같이 준비했거든요. 네, 가져가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2층으로 오시면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